안녕하세요. 오정근의 쏙쏙 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 3월 15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3월 15일 아침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정근의 쏙쏙 경제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해설해드리는 명품 시사 해설 부동산 증시 암호화폐 편 3월 15일째 시작하겠습니다. 알림과 구독 설정을 구독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은 언제든지 제 방송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 드디어 어제 드디어 비트코인이 7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미국에서는 6만 달러를 돌파했군요. 7천만 원을 돌파했다가 지금 현재 시간에는 7천만 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는 전일 대비 6.4% 증가했고요. 이더리움도 218만 원을 기록해서 전일 대비 6.4%를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이게 6개월 전에 대비해서는 비트코인이 현재 7천만 원을 넘어선 비트코인이 6개월 전에는 5,600만 원이었으니까 417%가 올랐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더리움은 175만 원이었으니까 6개월 전에 407%가 올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이 계속 인제 지금 미국의 연준의 통화 정책을 앞두고 상당히 혼조세를 약간 보여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아마도 크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이 제가 계속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7년에 급등한 다음에 2018년에 폭락한 그런 폭락 장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굉장히 기관들의 글로벌에서 아주 강력한 기관들의 진입이 속속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또 디파이라고 하는 그런 탈중앙화 금융 열풍이 불면서 암호화폐가 거래되는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래서 과거와 같은 그런 폭락 장세에는 오지 않고 다만 미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에 따라서 좀 결정되는 변곡점이 결정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특히 인제 이 비트코인도 이제 중요한 금융 자산으로 등장을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다우존스라든지 혹은 S&P 500 이라든지 뭐 나스닥 같은 그런 주식의 흐름이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 것처럼 그런 움직임을 같이 보이면서 다만 좀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반영해서 좀 폭은 좀 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비트코인이 어제 7,120만 원 한국 시장에서 7,120만 원을 돌파하면서 어제 하루에 거래 대금이 코스피 거래 대금을 추월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하루 거래 대금이 14조 4천억을 기록해서 코스피 거래 대금 12조 9천억을 보다도 더 큰 거래액이 이루어졌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전에 한 4천만 원을 돌파했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다시 6천만 원을 돌파했다가 다시 5천만 원 되게 떨어졌다가 7천만 원 되고 올라가는, 이거는 뭐 전형적으로 우리 주식시장 장세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당히 강세장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인제 다만 3월 16, 17일에 있을 FOMC의 방향에 따라서 이 부분의 이 향후 움직임이 결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우리 최근에 쿠팡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상장을 하게 되고 시총이 어 기업 가치가 거의 100조 원에 이르게 되면서 지금 현재 본래 쿠팡은 한국에서 그동안 흑자를 내지 못했어요.
누적 적자가 4조 원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적자 기업이지만 앞으로 성장성 있는 기업이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2의 쿠팡은 어딘가 하는 것들이 주목이 되면서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이 다시 재평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을 보면은 삼성이 494조로 1위이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102조, 쿠팡이 99조. 어제는 또 쿠팡이 앞섰다가 다시 또 쿠팡이 미국의 주가가 다소 하락하면서 99조로 3위를 기록했고요. 그 외에 이제 LG화학이 67조,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이커머스 업체 중에서 가장 순위를 보면은 네이버가 제일 1위고요. 25조, 거래액이 25조고 쿠팡이 20조. 그런데 지금 현재 시총은 네이버는 63조인데 쿠팡은 미국 증시에 풍부한 자금력을 반영해서 99조를 오히려 역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베이 코리아가 13조고요. 그다음에 롯데온이 8조, SK그룹의 11번가 8조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베이 코리아의 향방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막 내리는 저금리, 이 저금리 시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으면서 이번 3월 16, 17일에 열리는 미국 연준의 FOMC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 가운데 그래도 일단은 금리가 이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 아니냐. FOMC가 당장 금리를 올리지 않을지는 몰라도 일단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 아니냐. 이번 그래서 FOMC의 그 논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기자회견, 연준 의장의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가치주에서 성장주 쪽으로 성장주에서 가치주 쪽으로 지금 현재 이동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주라는 게 이제 쓰면은 IT주 같은 거죠. 굉장히 성장성이 좋은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금융시장이 자금력이 풍부한데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이제는 저금리 시대에 막을 내릴 때는 좀 실적 장세,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금리가 다소 오르더라도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치주 또는 실적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택 문제로 최근에 우리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그야말로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부동산 쪽에서는 지금 이제 공공주 이번에 LH 사건이 터지면서 LH를 중심으로 한 공공주도 주택 공급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더욱 이제 재건축의 신고가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민간 재건축에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지난 달에 목동에서 17건 거래됐는데 12건이 신고가를 기록했다. 전용 면적 97평방미터가 20억을 기록했다는 나와 있고, 압구정 4, 5구역도 조합 설립이 인가되고,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도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에 변창흠표 83만 원 공급 정책은 전부 공공주도 정책이었거든요. 공공주도로 해서 LH공사가 시행사가 되는 공공주도 재개발, 공공주도 재건축 등등을 이제 하겠다고 했지만은 이번에 LH공사에 엄청난 문제가 터지면서 결국은 LH공사의 신뢰성이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LH공사에 과연 공공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나의 집과 나의 땅을 맡길 수 있느냐, 더구나 토지를 선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요. 그다음 신도시 같은 경우도 LH공사 하는 공공주도에 정말 땅을 팔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공공주도의 탄력성이 지금 급격히 하락하게 하면서 결국은 민간주도 재건축이 주목을 받으면서 민간주도 재건축 이상 아파트가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는 그런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당의 의원들의 부동산 재테크가 해를 내두르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간단히 한번 보면 좀 더 이용득 민주당 상임고문, 이분은 이제 노동조합 출신이죠. 그래서 2019년에 배우자 명의로 서울 재개발
구역에 도로를 7억 원에 구입했다. 이게 참 또 기상천외하며 도로를 7억 원에 매입했다는 거죠. 보통 도로는 거주할 수도 임대를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재개발에 대한 확실한 정보 없이는 이거 할 수가 없는 얘기죠. 완전 전문가 전문 투입금 뺨치는 수법인데 일반인은 이런 저도 처음 들었어요. 일반인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는데 도로를 분양받았을 경우에도 도로를 샀을 경우에도 나중에 이게 그 재개발할 때 입주권을 받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용덕 전 노총위원장 그리고 인제 국회의원을 지냈죠. 가족이 이미 도로 매입 당시에 아파트와 주택, 오피스텔 2채, 상가 4채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였어요. 노동운동을 했다는 정치인이 뭐 문자가 들어있어 약자의 정의 편에 서겠다고 하는 정치인이 이렇게 부동산 탐욕이 큰 데에 대해서 해를 내두르게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그 외에도 뭐 지금까지 드러난 민주당 국회의원 하더라도 6명인데 양이원영 의원은 모친이 신도시 인근 땅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구입했다. 그다음에 양향자 의원도 배우자와 함께 신규 택지 인근 토지를 매입했다. 김경만 의원의 배우자도 신도시 가까운 임야를 매입하고 또 서영석 의원, 부천 지역구 서영석 의원도 도의원 시절에 부천 신도시 부근 땅과 건물을 지인들과 사들였다. 김주영 김포 의원인데요. 화성 뉴타운 있는 땅을 매입했고 전남의 지역구인 윤재갑 의원도 평택론을 보유하고 있다. 그다음에 김윤 두 의원의 경우는 수십 명이 공동 소유한 쪼개기 형태였다. 그 외에도 뭐 수도권의 민주당 소속의 지방 의원들도 엄청나게 많은 그 땅들을 신도시 발표 전에 땅을 샀다고 보도가 되었고요. 근데 유독 이렇게 여당에 집중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아무래도 여당이 이런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쪽에 정보가 흘러가게 마련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나와 있는데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권력을 쥐게 되면 이렇게 유리한 정보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유리한 정보들 가지고 본인의 탐욕을 채우게 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죠. 그래서 절대 권력을 항상 절대 권력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인 정치 철학자들이 뭐 지금 그래서 항상 비대한 정부를 징계하고 정부는 가능하면 적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가 필요한 경우도 정부의 권력이 분산돼야 한다. 그래서 상권 분립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것이 깨지면은 절대 권력이 되어서 절대 부패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이제 MB 문 대통령의 사저가 796평인데 MB 때 2.5배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저 문제가 계속 이제 지금 그 사저가 전으로 되어 있던 것이 대지로 변경되면서 땅값이 엄청 오르게 되죠. 그런 문제가 또 제기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지금 양산 사저 발언에 대해서도 또 지금 한점 논란이 많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 정도 해라.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다. 법대로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말이죠. 대통령이라서 뭐 이 정도 하는데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좀스럽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런 인식을 갖고 만약에 인식을 토대로 말씀하셨다면은 이건 정말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뭐 2012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논란 때 문 대통령 당시에 발언이 이거는 사저 수사 연장 거부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큰 후퇴다라고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은 2011년도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이 사저로 인해서 특검까지 발동이 되는 바람에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우상호 의원은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뭐 등등 그런 발언들을 쏟아내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그 문 대통령의 사저가 땅도 보니까 규모도 사저 부지가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가려고 해도 사저는
309 평밖에 안 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진은 123 평밖에 안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은 796 평이에요. 굉장히 넓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또 전을 밭으로 되어 있는 지목을 대지로 바꾸면서 또 엄청나게 땅값이 올라가는 그런 얘기가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은 이거 "내가 뭐 팔 것도 아니다. 계속 그냥 살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인제 계속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전 논란 때 강하게 몰아붙였던 뭐 심지어는 뭐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이다."라고 했던 그런 발언들이 다시 언론에서 소환되면서 비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분노에는 침묵하면서 자신의 의혹에는 좀스럽다는 대통령 발언에 관해서 조선일보가 아주 크게 사설에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안부 장관 변창을 맡게 된 만신창 이사대책부관이란 사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대통령이 변창 장관이 LH공사 간부들의 자살이 이어지자 사표를 냈는데 일단은 입법까지 하고 4 월쯤에 물러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시안부 장관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그 시안부 장관이 제대로 된 대책 구반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안부 장관의 말이 먹히겠느냐? 흔들리는 이사 공급 대책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도심 복합 재개발은 지구 지정을 제한해야 되고 사업 추진 의사 타진을 해야 되는데 사업 추진 의사 타진 같은 경우는 소유자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LH공사 공공 재개발을 복합 개발을 추진해야 할 LH공사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마당에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다음에 신규 택지 지정도 주요 후보지 토지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개를 강행할 경우에 주민의 반발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이사 공급 대책이 LH공사의 그 신뢰 추락으로 인해서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계속 아침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공의 기업자도 관심이 없다. 현장에서는 이미 이사 대책은 되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더구나 대책을 내놓는데 주택은 빼고 토지만 감시하고 공무는 빼고 LH만 적용한다는 구멍투성이 방지책을 내놓고 있다. 이런 비난도 나왔습니다. 변창흠 비이사 공급 대책은 다시 짜야 한다 하는 것이 계속 주장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속하고 제대로 된 LH 수사로 추가 비검하여야 한다. 지금 현재 LH 간부가 2명이나 자살을 했습니다. 계속 이런 비극이 나오면 안 되고 지금 현재 50대 중반에 아주 가장들이 다 자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속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해서 추가적인 비극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이제 또 하나는 LH를 계획을 해야 한다.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계획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쪼개기에 조직 축소까지 해서 좀 더 제대로 된 그런 계획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이번에 그 이금융권 대출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제 주로 광명이나 시흥 쪽에서 보면은 주로 이금융권 특히 이제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업인으로 위장 영농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에 농협에 가입해서 그 대지 가격의 70%까지 대출받는 그런 문제가 받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 제2금융권 문제가 지금 크게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농협의 상호금융의 대출 건수가 2017년 6월 이후에 11,100건에 달했다. 대출 합계가 3조 371억 원에 달했다. 그다음에 농협은행에서도 518건에 5,187건에 1조 1,2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농협과 농협 상호금융이 지금 문제거든요. 그게 이제 위장 농업인으로 등록한 다음에 영농계획서를 내서 등록한 다음에 이렇게 농협 조합원이 돼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 신도시 농협대출 4조 시흥은 외지인이 58%를 차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이런 조합들이 전국에 수천 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계조차 제대로 정부는 갖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 지금 상호금융에 농협 상호금융의 비주택 담보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이 257조 원에 달하고 있다. 그런 얘기 보도가 잘 전년 말에 그렇게 나오고 있고 이 상호금융의 조건이 굉장히 다른 은행에 비해서 굉장히 여유가 있대요. 근데 LTV 같은 경우에 최대 70%, 은행은 최대 40%죠.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이렇게 운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많은 대출이 바로 투기에 이용되었다는 것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2금융의 토지 상가 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앞으로 대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당국이 상호금융 특히 이제 2021년에 크게 증가했군요. 저축은행도 2021년에 크게 증가하고 그러니까 금년 들어서도 이렇게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년 들어서도. 자 이렇게 아침에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 7,100만 원을 넘었어도 지금은 7천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다음에 증시 쪽에서는 이제 그 가치주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고 지금 부동산 쪽에서는 이사 공급 대책이 이미 벌써 자초 위기에 몰리고 있고 사실은 그 LH 공사를 완전 계획해서 다시 출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여기에 돈이 공급되는 그 이금융권 특히 농협 상호금융이 지금 도마 위에 올라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번에 여권의 국회의원들이 특히 이렇게 많이 관여되어 있는 것을 지금까지 앞에 보도된 것만 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유리한 정보를 개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권력층이 더 그 정보를 이용해서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탐욕이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있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증시 암호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다시 정책 파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